그러면 다음 바닥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44쪽에 있는 동그라미 4번과 동그라미 5번까지 같이 풀어보겠습니다. 지금 나타나 있는 이 부분은 조금 전에 봤던 본문을 다른 사람의 시선으로 써놓은 것입니다. 제시된 장면의 서술자를 다음과 같이 바꾸면 작품의 내용 분위기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살펴보자라고 되어 있어요.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내가 오늘 아침에 목격한 일이다. 나물 캐러 가던 중에 옆집 마름의 딸 점순이가 울타리를 엮고 있는 순돌이의 등 뒤로 다가가서 너 혼자 일하니? 라고 들락말락하게 물었다. 순돌이는 무뚝뚝하게 그러면 여러 명에서 같이 하니 혼자 해야지 라고 말을 했다. 그러한 순돌이의 반응에도 점순이는 귀를 의심할 정도로 다정하게 말했다. 왜 벌써 울타리를 하니? 여름 되면 하지 라고 점순이는 실없는 말을 늘어놓았다. 그런 점순이를 보면서 점순이가 벌써 저렇게 다 자랐나 흐뭇하다가도 이 일을 알면 소작이네 아들과 어울리지 않는 것을 반기지 않을 거다라는 생각도 들었다. 라고 적혀 있습니다. 지금 나타나 있는 부분의 시점을 한번 같이 살펴볼게요. 조금 전에 했듯이 시점은 서술자의 위치와 서술자의 태도에 따라서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의 서술자의 위치는 소설의 사건 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소설의 사건 속에 있다라고 볼 수 있는 이유는 내가 라는 말이 드러나고 있지요. 나나 우리와 같은 말이 드러날 때에 소설의 사건 속에 서술자가 있다라고 표현해 줍니다. 반면에 태도를 한번 살펴볼게요. 지금부터 설명하는 부분을 잘 봐주셔야 합니다. 지난 시간에 봤던 박완서의 그 여자네 집과 비슷한 형태입니다. 여기에 보시면 지금 나의 생각이 드러납니다. 반기지 않을 텐데, 별로 안 좋아할 텐데 라고 이 상황에 대해서 걱정을 하고 있지요. 다시 말해서 나의 생각, 나의 속마음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때의 태도는 주인공의 속마음까지를 다 말해주고 있는지에 해당합니다. 일단은 이렇게 한번 적어보도록 할게요. 지금 하는 설명을 한번 잘 이해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본문에서 주인공이 과연 누구일까? 그 다음에 중요한 사건이 무엇인가? 여기에서 중요한 사건은 점순이와 순돌 이 사이에 있는 사랑 다툼입니다. 근데 점순이와 순돌이가 서로 다투고 관계가 이상해지는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한 사건이고,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의 주인공은 점순이와 순돌이 이렇게 두 사람이 되겠지요. 나는 점순이와 순돌이 사이에 낄 공간이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나는 주인공이 아닙니다. 그래서 나의 생각과 감정과 속마음이 드러났지만 이것은 주인공의 감정과 생각이 아니기 때문에 이때는 1인칭 관찰자 시점이 됩니다. 이 부분을 잘 보아주셔야 합니다. 제일 어려운 지점이에요. 1인칭 관찰자 시점을 찾기가 사실 어려운데 바로 속마음이 드러났을 때 그 속마음이 진짜 주인공의 속마음인지 그냥 나의 속마음인지를 비교하셔야 됩니다. 조금 어려울 수도 있지만 한번 잘 기억해보고 이해해보도록 노력해봅시다. 이렇게 원래 소설 동백꽃에서는 1인칭 주인공 시점이다가 여기에서는 1인칭 관찰자 시점으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서술자가 바뀌었을 때 작품의 내용과 분위기가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살펴보면 가장 먼저 우리가 순돌이라는 이름을 알게 되었어요.
순돌이라고 하는 남자 주인공의 이름이 등장하게 되었고요. 해당 내용을 이어서 윗부분에 적어 보겠습니다. 공간이 부족해서 위에 적을 테니까 잘 따라와 주세요. 두 번째로 이름이 등장하면서 여기서 말하고 있는, 다시 말해서 동그라미 4번 글에서 얘기하고 있는 서술자는 주인공인 내가 아니라 관찰자인 나입니다. 그래서 서술자가 변화해서 서술자가 관찰하는 내용을 전달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사실적이고 객관적이다라고 표현해 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소설 동백꽃 원작에서 남자 주인공이 내가 점순이의 마음을 잘 이해하지 못했지만 지금 제시된 부분에서는 다정한 목소리로 말했다라고 해서 점순이에 대해 조금 더 잘 바라봐주는 사람이 나타나기 때문에 점순이의 의도가 보다 분명하게 전달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점순이랑 순돌이가 자주 만나게 되면은 점순이 집에서 안 좋아할 텐데 라고 하는 걱정스러움도 묻어나고 있습니다. 서술자가 바뀌었을 때 작품이 내용과 분위기에서 달라질 수 있구나를 비교하면서 앞에 있는 부분과 뒤에 있는 부분을 비교하면서 읽어주시면 더욱 좋겠습니다. 내려가서 동그라미 5번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동그라미 5번에서는 이 작품에서 나와 같은 서술자를 설정할 수 있을 때의 효과가 무엇인지 나와 있습니다. 나와 같은 서술자라고 할 때 이때의 나는 남자 주인공을 말합니다. 그리고 이 작품이라고 하면 소설 원작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때의 효과는 한번 봅시다. 나의 성격을 얘기할 때 눈치가 없고 조금은 어리숙하다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어리숙하고 눈치가 없는 나의 시선을 통해서 상황이 전달되었기 때문에 나랑 점순이 사이의 사랑이 조금 더 순박하고 풋풋하게 느껴집니다. 그래서 주제를 조금 더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었고요. 그 다음에 우리는 소설을 쭉 읽다가 보면 점순이가 나를 좋아해서 이렇게 행동하네 라고 알 수 있었는데 나는 끝까지 그 사실을 잘 모르게 되지요. 그래서 조금 웃기게 만들어집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아는데 왜 여기서 남자 주인공 모르지? 라고 하면서 웃음을 유발한다고 알아놓으시면 좋겠습니다. 웃음을 유발하는 게 조금 어렵게 표현해서 해학적이다 라고도 얘기하거든요. 해학적이고 재밌고 즐겁고 웃기는 듯한 분위기가 만들어진다 라고 해서 해학적 분위기를 조성한다까지 정리해 놓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교과서 학습 활동을 풀어보았고요. 다시 돌아가서 학습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괄호 3번에 보시면은 소설 동백꽃의 최고 반전 사건 한 가지를 정리해 봅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때 이것은 바로 시점을 이해하는 중요한 단계다 라고 적혀 있어요. 지난 시간에 봤던 영상이 아마 지금까지 봤던 개념적인 부분에서는 가장 어려웠을 건데 지금부터 우리가 소설 동백꽃의 서술자를 바꿔보는 작업을 할 겁니다. 이것을 하고 나면 여러분들이 시점을 조금 더 잘 이해해 줄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시점을 이해하는 중요 단계다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선 소설 동백꽃, 원래 소설 동백꽃에서 시점과 서술자가 어떻게 나타나는지 살펴볼게요. 소설 동백꽃에서의 서술자는 바로 나입니다. 이때 나는 남자 주인공이지요. 서술자인 나를 기준으로 소설 동백꽃의 시점이 어떤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시점을 채우기 전에 서술자의 위치와 태도 먼저 파악하고 윗부분을 정리해 봅시다. 서술자의 위치와 서술자의 태도를 먼저 확인해 보겠습니다. 나라는 말이 등장하기 때문에 서술자의 위치는 바로 소설 사건 속에 있다라고 적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서술자의 태도는 이때
남자 주인공에 해당하는 나의 심리까지 잘 드러나기 때문에 인물의 속마음까지 표현하고 있다라고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서술자의 위치가 사건 속이면서 속마음까지 드러나는 시점을 바로 1인칭 주인공 시점이라고 부릅니다. 작품 속의 내가 주인공이 되어 자신의 이야기를 서술하는 시점이 바로 1인칭 주인공 시점입니다. 지난 시간에 배웠을 때 1인칭 주인공 시점의 특징은 독자에게 친밀감과 신뢰감을 준다라고 정리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일기 얘기를 했었지요. 그 다음 주인공이 자신의 속마음까지 많이 말을 해주기 때문에 독자는 주인공의 심리를 고려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시 말해서 독자의 상상력은 제한되게 됩니다. 이것으로 소설 동백꽃의 서술자와 시점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지금 최고 반전 사건이라고 하면 우리가 지금까지 나의 입장에서만 사건을 전달받았는데 점순이의 입장이라면 그 같은 사건이 얼마나 다르게 느껴질지, 이거 진짜 다를 것 같은데? 라고 보일 수 있는 사건을 고르는 겁니다.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교과서 43쪽부터 44쪽까지는 울타리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사건 이름을 한 개 우리가 이름 지어주고요. 그리고 그 사건에 대해 설명을 합니다. 내가 울타리를 만들고 있는 중에 점순이가 다가와서 여름에 하면 되는데 라는 식으로 이 사건에 대해 설명을 하거나, 또는 이 사건에 대해서 그림을 그려주면 됩니다. 울타리를 만들고 있는 내가 있었는데 점순이가 뭐라고 얘기를 해서 기분이 나빠졌다 라는 식으로 적어도 되고요. 그러면은 이 상황, 이 사건에 대해서 나의 입장이 있겠지요. 일하고 있는데 말 걸어서 짜증이 났다. 그러면은 혼자 하지 여러 명 같이 하냐? 점순이 왜 이러는지 모르겠다 라고 이 해당 사건에 대한 나의 입장을 한번 적어보고요. 그 다음에는 무엇을 할 거냐면 점순이의 입장에서 쓰는 겁니다. 아, 말 걸고 싶은데 뭐라고 걸지? 말 걸었는데 반응이 왜 이렇지? 괜히 민망하고 조금 그렇네? 라는 식으로 같은 사건을 점순이의 입장으로도 적어보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같은 사건을 두 사람이 어떻게 다르게 봤을지, 정말 달랐을 것 같다라는 사건을 하나를 골라서 중간에 적고 양쪽의 입장을 3문장 이상씩 옆에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나중에 직접 채워볼 이 표 부분은 울타리 사건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직접 교과서에서 사건 하나를 골라서 나의 입장과 점순이의 입장으로 나누어서 적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과제는 복습 사진 올려주시면 되고요. 최고 반전 사건 활동 결과를 올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수업도 고생하셨습니다. 좋은 하루 보내세요.